류현진 선수의 계약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지 매체는 올 시즌 메이저리그 FA 시장이 느리게 흘러가는 이유 중 하나로 악마의 에이전트 스캇 보라스의 협상 전략을 꼽고 있는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메이저리그 FA 시장이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스넬, 벨린저, 몽고메리 셰프먼, 거의 다 JD 마르티네즈까지 FA 랭킹 탑 10 안에 드는 선수 중에서 5명이 현재까지도 미계약인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해를 끝으로 이제 토론토와의 4년 8천만 달러 계약이 끝난 류현진 선수도 아직까지 소속팀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팬 여러분들도 걱정이 크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3주 뒤면은 스프링 트레이닝이 시작되는 가운데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매체 CBS 스포츠가 지난 22일 메이저리그 FA 시장이 느리게 흘러가는 이유 4가지를 꼽았는데요. 첫 번째는 남아있는 FA 선수들의 클래스가 아무래도 낮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트레이드 시장이 여전히 닫힌 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벨리 스포츠 등 중개권사들의 파산 등을 언급을 했었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저희도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마지막 이후로 바로 슈퍼 에이전트 보라스가 남아있는 주요 FA 선수들을 모두 독점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는데요. 이 남아있는 FA 최대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벨린저, 체프먼, 몽고메리, 스넬, JD 마르티네즈까지 모두 스캇 보라스의 고객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을 때 이 매체는 1월 중순까지 이런 선수들이 아직도 계약을 하지 못한 이유가 우연이 아니라 모두 스캇 보라스의 계획된 설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마모토 선수가 다저스와 계약한 다음에 시장에 남은 선발 투수 최대어 역시 몽고메리, 스넬 이 선수들을 계약하기 위해선 영입을 원한다면 어차피 보라스에게 전화한다라는 점을 좀 짚었는데요. 그렇죠. FA 시장의 주요 선수들을 독점하면서 원하는 계약을 얻어낼 때까지 기다리는 거, 사실 보라스 사단의 검증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시장을 달구거나 팀이 개막일에 맞춰 필요한 선수를 확보하게 도우는 건 보라스의 일이 아니다. 보라스는 에이전트로서 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보라스는 고객, 그러니까 선수가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 그만 계약하자라고 하거나 절박한 팀이 가격을 맞춰줬을 때만 실제로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신뢰가 있죠. 이제 브라이스 하퍼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9년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3월 1일, 3월이 되어서야 13년 3억 3천만 달러의 계약, 이 본인이 원했었던 계약을 또 따낼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라스 이 사단, 그러니까 보라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최고급 선수들을 위한 훈련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스프링 트레이닝이 빠져도 개인 훈련이 가능한 시설을 마련해 놨거든요. 이것도 역시 보라스의 협상 전략을 위한 이런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뻗댈 수 있는 이유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이저리그 오래 봐오신 분들이라면 이런 보라스의 협상 전략 이미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박찬호 선수 때도 그랬고 추진수의 에이전트로도 대박 계약을 따냈었던 게 보라스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도 포스팅으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을 때 계약 시간 마감 정말 직전까지 기다렸다가 다저스와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당시 우리가 이 류현진 선수의 계약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류현진 선수에게 안겨줬었던 보라스였죠. 그렇죠. 그때 당시 마이너리그 거부권 같은 것도 확보하고, 이때 당시에 포스팅 이 시스템은 지금과는 다르잖아요. 이제 구단과 단독 협상권이었기 때문에 구단이 이거 싫어? 그러면 너 계약 안 해. 이러는 순간 또 빠그라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끝까지 본인이 원하는 걸 다 따냈었던 게 보라스의 전략이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토론토와 4년에 8천만 달러 계약을 맺을 당시에도 살펴보면 게리 콜, 스트라스버그, 카이클이 모두 계약을 할 때까지 류현진과 이 보라스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기다리면서 결국에는 대박 계약을 따낼 수가 있었었죠. 그렇습니다. 이때도 토론토 구단이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다. 이 최종 마감 시간 이때까지는 결정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시점을 앞두고 이제 직전에 또 계약을 했으니까 이런 기다림이 좀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실패 사례도 분명히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좀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올해 이정우 선수의 포스팅 계약이 매우 보라스로서는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계약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6년에 1억 1,300만 달러라는 보라스도 예상을 했을지 모를 만큼 정말 큰 금액이 이 오퍼가 됐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조기 계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선수 예상 몸값보다 확 많이 주면 지금도 계약할 수 있는 거지만, 구단도 그렇고 이제 보라스도 그렇고 현재까지 좀 줄다리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때와 류현진 선수의 위상, 예전에 토론토와 계약했을 때, 다저스와 계약했을 때 위상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기다림 이상하지는 않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데 이제 류현진 선수의 이런 기다림도 서서히 끝나갈 기미가 슬슬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보라스 사단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4일이었죠. 제임스 팩선이 다저스와 1년에 1,1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었고, 조이 갈로가 워싱턴과 1년에 500만 달러, 그리고 리스 호스킨스도 미러키와 2년에 3,400만 달러, 거기다 좌완 불펜인 맷 무어까지 1년에 900만 달러의 에인절스에 복귀를 했는데요. 중요한 점은 이 4명의 선수들이 모두 보라스의 고객들이었고, 4건의 계약을 통해서 보라스가 하루 동안만 무려 5,900만 달러에 달하는 계약들을 성사를 시켰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보라스 고객 외에도 마롤디스 체프먼이라든지 데이빗 로버슨, 여기에 이제 작 피터슨까지 다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FA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는 뭐 조만간 계약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중요한 게 지금 대여급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스프링 트레이닝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선수들인데 그걸 앞두고 이제 준척금 선수들이 먼저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류현준 선수는 뭐 솔직히 말해서 뭐 냉정하게는 뭐 아쉽지만 이제 스프링 트레이닝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해서 뭐 대형 계약, 지금보다 뭐 예상되는 금액보다 훨씬 큰 계약을 따낼 수 있는 레벨은 또 아니기는 합니다. 네, 그랬을 때는 보라스가 앞선 협상 전략과는 별개로 지금 준척금 선수들이 나가고 있는 만큼 이 적당한 선에서 조만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오프 시즌에 뭐 슈퍼 에이전트 보라스의 자존심이 좀 구겨지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 끝까지 보라스가 가다 보면 뭐 스네일이라든지 벨린저라든지 이런 대여급 선수들도 원하는 계약 어느 정도는 그래도 따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 선수들이 사실은 미아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태까지는 보라스의 설계대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분위기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